유녀 성세하고 율려 조양이라. 윤달윤 나물여 이룰성 해세. 이게 뭐 법칙률 법칙녀 뭐 했는데 이게 율려는 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자는 고를 조 변양하죠. 자, 우리 윤이라고 하는 것은 문문자에다가 임금왕자 쓴 거예요. 임금왕자. 여자는 나물 여자. 이렇게 쓰죠. 이룰성자. 해세. 이게 뭐냐면은, 이게 윤이라고 하는 것은 윤달 윤자예요. 자, 우리 윤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요? 윤달? 네? 그건 이제 윤일. 윤일은 4년에 한 번씩 생겨요. 태양이 지구주위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동안,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지구가 태양주를 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차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하고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하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구 입장에서 이게 바라보는 거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빙 도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전이라는 말 써요. 공전. 태양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그 기간을 날수로 따지니까 365일과 대략 4분도지 1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땅이 있다면 여기 나무 작대기를 딱 세우면은 거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죠. 예, 그림자가 생겨요. 여기에 태양의 그림자가 태양이 가장 낮게 떴을 때 그때 그림자가 길이가 가장 길겠죠. 요때를 우리는 동지라고 해요. 동지.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는 점점 태양 그림자가 짧아지겠죠. 예. 그러다가 가장 태양 그림자가 가장 짧은 때 이때가 하지겠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태양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동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동지까지 날수를 따져보니까 대략 365일과 대략 4분도지 1일이더라. 요즘에는 뭐 아주 정착이 나오니까 뭐 365일과 뭐 48분 46초 뭐 이렇게도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4분의 1 딱 떨어지면은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루 더 첨가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씩 이게 차이가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128년에 또 한 번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력 달력에는 4년마다 한 번씩 윤일이 생기죠. 이걸 윤일이라고 합니다. 나물 윤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신자진년. 올해가 갑진년이죠. 신자진이니까 올해는 아마 2월 달에 29일 날짜로 되어 있겠죠. 그죠? 윤일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윤일이. 그러면은 윤달은 또 어떻게 생길까? 윤달. 예? 사로 나눠진. 성질적으로 따져가지고 네. 사로 나눠
나눠지는 해 옛날에. 4로 나눠진다고요? 4로 나눠져서 만호지가 생기지 않는 해. 2000년이면 2000년으로 4로 나눠가지고 네.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해가 연달로 됩니다. 글쎄, 그건 난 어떻게 그렇게 이게 대개는 뭐냐면 무중치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중치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윤달이니 윤일이니 하는 그것이 원래 윤달은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태양은 1년에 365일과 대략 4분도지 1일을 가잖아요. 그죠? 365일과 대략 4분도지 1일을 가요. 그런데 달은 이게 태양이 가는 거리로 본다면은 달은 한 달에 이 지구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29.5388 며칠이 걸려요. 예, 29.5일 딱 정확하게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한 달은 작은 달, 한 달은 큰 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29.5388 며칠로 이렇게 그냥 가니까 어떤 때는 큰 달이 막 연속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작은 달이 연속적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큰 달과 작은 달이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걸 정하냐? 처음 합사길로부터 다음 합사길까지. 예, 요즘 천문대에서는 그렇게 정해요. 처음 합사길부터 금음 첫 자시에서부터 예? 다음 금음까지 합사길까지 그 기간을 딱 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달이 연속해서 오기도 하고 큰 달이 연속해서 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달은 지구주위를 12바퀴를 돌아요. 1년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달은 354.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360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태양은 5점 며칠을 더 갔고, 달은 대략 5점 며칠 덜 갔어요.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이, 태양이 더 간 것은 이걸 기영수라고 해요. 기영수가 5점 며칠이 더 간 거예요. 이게 기가 차고 넘쳤다 이런 얘기예요. 3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달은 5점 며칠이 부족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커라는 말을 써요. 사커라는 말을 써요. 비었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대략 12일 정도가 부족해요. 12일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3년에 한 번 윤달이 와요. 여기 12씩 하다 보면은 3년에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한 대략 6일 정도가 남죠. 그러니까 한 2년 뒤면 또 윤달이 와.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윤달이 오고 5년째에 또 한 번 오는 거야. 5년째. 그래서 달은 19년에 윤달이 7번 와요. 19년에. 우리 저 바둑판 보면은 여기 몇 줄이에요? 19줄이에요. 예? 19년에 예? 윤달이 오는 그 뜻이에요. 예, 그렇죠. 예. 칸으로는 18칸이 와요.
줄은 그렇지만 칸으로는 18칸. 이건 뭐냐면 1년에 토학 농사하는 기간이 18일씩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윤달이 이런 원리로 해서 윤달이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데, 그런데 이게 옛날에 이제 산법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에는 이게 무중치운이에요. 무중치운법. 우리가 24절기가 있는데, 이게 참, 요건 24절기를 좀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24절기에는 예를 들어서 입춘이다 하면은 정월달 절기예요. 그러면 입춘 다음에 우수가 있죠. 우수가 중간 정도에서 우수가 와요. 우수가 정월달 중기예요. 그럼 2월달에 경칩이 와요. 경칩은 2월달 절기예요. 이게 마디를 세우는 거니까. 네. 춘부는 중간 정도에서 와요. 춘부는 2월달 중기예요. 여기 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력달과 양력의 24절기에서 중기가 없는 날, 중기가 없는 달. 음력에는 몇 월 달이 오는데 그 달 중에 중기가 없는 달이 있어요. 그때 윤달 두는 거예요. 윤달을 둔다 이거예요. 중기 없는 달에 윤달을 둔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윤여가 뭐냐면, 태양이 운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달이 부족하니까 윤달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남을여자예요. 윤달이 이제, 남고 해가지고 이게 쌓여서 이제 3년에 한 번 윤달이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윤달이 남아서 한 해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한 해를 이룬다. 이 윤달은 신명이 말하자면은 일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윤달 때 보면 어떻습니까? 흉한 일 같은 경우는 윤달에 그냥 해버리잖아요. 부모님 뭐 수의 같은 것도 윤달에 하고, 혹여 우리가 뭐 이장을 한다든가, 이런 날에는 윤달로 이렇게 택해가지고 공망일이라든가 막 윤달 뭐 이런 날을 택해가지고 이장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윤달에. 결혼식 같은 경우는 윤달로 하면 좋겠어요? 안 되겠죠? 당연히 축복받는 날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윤달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다고 그냥, 결혼식 날도 막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손 없는 날이 같은 의미예요. 네? 손 없는 날. 그거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유풍인데, 뭐 이제 거기서는 풍속이 그런 식으로 9일, 10일 뭐 이렇게 잡고서 손 없는 날로 뭐 잡고 그러잖아요. 이제 포괄적으로는 손 없는 날이 이제 뭐 손실 없는 날로 얘기하겠죠. 네, 그러니까 덜 손자, 덜 손자. 손실 없는 날. 일 없는 날이라. 예, 손실이 없는 날로. 보통 풍속에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여자는 남을 여자예요. 여기엔 이 밥식자, 먹을 식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왜 먹을 식자냐? 여기 사람 인자에 흰백자에다가
숟가락 시자를 쓴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자냐면 이게 고소할 급자예요. 고소할 급. 왜냐하면 숟가락 위에 백미,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갖다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이게 고소할 급자예요. 그래서 먹을 식자가 되는 겁니다. 먹을 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다가 이렇게 사람인 자에다가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이렇게 쓴 건 뭐냐면, 이게 작을 숫자가 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사람이 썼으니까, 자, 우리가 남을 여자,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한 사람이 먹기에는 남지만은 두 사람이 먹기에는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남을 여자의 뜻이에요. 네. 아주 풍족하게 많은 그런 뜻으로 남을 여자가 아니고, 네, 한 사람이 먹기에는 남음이 있지만 두 사람이 먹기에는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는, 여기 성자는 이게 뭐냐면 이게 무토예요. 무토. 네, 무토예요.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다, 생물들은 땅에서 나오지요. 땅에서. 이 토에서 만물이 다 생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장정정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속어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돼요. 두 획이에요. 한 획이 아니에요. 두 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물들이 이제 다 성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땅에서 나온 모든 만물들이 다 성장했다, 완성했다, 이런 뜻으로 이룰 성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자는 이렇게 그칠 지자가 있고 했는데 요 밑에 보면은 적을 소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거름보자죠? 거름보자예요. 이 해세자가 술토에다가 거름보자를 합친 글자예요. 이게. 옛날에는 태양이 이렇게 운행하는 것을 천천히 운행하잖아요. 이걸 마치 사람이 걸어가는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늘을, 천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천이라는 말 써요. 걸음보자, 하늘천자. 보천간이 뭐니 이런 거 써요. 그래서 이게 걸음보자를 이렇게 쓴 건데, 술자는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여기 무토 속에 한자 쓴 거예요. 양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양기를. 7월달 되면은 음이 성하잖아요. 서리가 내리잖아요. 서리 내리지만 속에는 양기가 숨어 있다. 이게 간직돼 있다. 이게 화로 속에 양기가 이렇게 숨어 있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늘의 오성 중에 목성을 우리가 세성이라고 해요. 목성을. 예를 들어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저기 샛별 같은 샛별을 뭐라고 하냐면 금성이라고 해요. 금성, 태백성이라고도 하고 설성을 뗐다고 해서, 뭐 화성은 형옥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목성은 세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게 해석자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1년을 보면 12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듯이 세성이 이게 한 바퀴 운행을 하는데 대개 11.8년 뭐 이렇게 대개 12년 주기로 해서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목성을 대표적으로 해서 세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세성 중에서도 요 술토를 썼느냐? 네? 술토를 썼느냐? 이게 목 기운은
해수에서 생을 해요. 생. 술에서 마치고 술과 해 속에서 이 마치고 시작하는 자리예요. 네, 마치고 시작하는 자리.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게 새가 목성을 뜻하는 그런 뜻으로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운달이 이제 쌓여서 남아서 한 해를 이룬다. 그래가지고 10여일씩 쌓이고 해서 이제 3년에 한 번 윤달이 되고 5년에 또 한 번 되고 19년에 윤달이 7번 이루어지는 그걸 우리는 이제 기산백이다 뭐 이렇게 서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기산백이다. 자,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이게 이제 유녀성세라고 하는 이런 구절은 옛날 요순시대 때에 그 요임금 때에 벌써 이렇게 윤달을 정하고 24절기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게 순임금 때는 어떻습니까? 선기옥형이라고 하는 천문 관측기구 뭐 있었잖아요. 우리 저기 혹시 경복궁 한번 가보셨어요? 경복궁. 거기 가면은 앙부일구라고 여기 있죠. 그게 뭘까 그게? 앙부일구. 우로를 앙자. 에? 솥부자. 날일자. 해 그림자 부자예요 이게. 해 그림자 부자. 주역에서 요 글자가 허물구자죠. 허물구자. 태양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 여기 앙부가 소처럼 생겼어요. 솥이 하늘을 우러렀기 때문에 앙부라 한 거예요. 앙부. 거기에 여기 시계침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 그림자를 이렇게 가르쳐서 때가 어느 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해 그림자가 뭐냐면 아까 요 그림자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림자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 태양의 그림자. 우리 시계도 저거 태양 그림자를 저 상징에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태양 그림자. 자, 그래서 옛날 성현들이 천문을 관측해서 아, 일월성신이 이런 조화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어떤 또 조화로 해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그 지금 음양의 조화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렇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옛날 성현들이 이렇게 윤달도 정하고 24절기도 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율려조양이라. 율려조양이라. 율은 이게 법률 율자로 하지만은 이게 본래 율려의 율자예요. 율려의 율자. 그런데 그 자의 근원이 행할 행자에 이거 뭐냐면 손수자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쓸 때는 이건 손을 뜻하는 글자예요. 손. 이게 붓율자예요. 붓율. 붓율자예요. 손으로 붓을 잡은 거예요. 여기 두 위자 쓴 것은 밑에가 부드러우니까 음을 뜻하는 글자로 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붓율자로 쓰지만은 사실 이게 작대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걸 세워서 요 행자는 태양이 운행하는 바를 갖다가 법칙 삼은 거예요. 태양이 운행하는 바를 법칙 삼은 거예요. 이게 율이에요. 율.
이게 이제 어떤 소리를 갖다가 말하자면 천지 자연의 조화에 맞도록 소리를 정한 거예요. 제정한 거예요. 이게. 자,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기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운의 어떤 흔적을 알 수 있는 게 뭘까? 소리예요, 이게. 소리예요. 네, 소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면서부터 소리는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저 사찰에 가면은 금강역사상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금강역사상. 거기 보면은 문이 있는데 문의 왼쪽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하고 있어요. 입 벌리고 있어요. 금강역사상이. 근데 오른쪽 문을 보면은 하고 있어요. 입 닫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리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소리를 마치는 그 뜻을 드러낸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소리로서 이게 소리라고 하는 것이 천지간에 이게 자 이게 하늘의 이 무형의 기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무형의 기가 땅하고 부딪히면서 온갖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땅하고 부딪히면서. 우리 장자의 글을 보면 말이에요.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예 하늘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땅을 보면은 저기는 큰 구멍이 있고, 여기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구멍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기운이 땅하고 부딪히면서 큰 구멍을 만나면은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작은 구멍을 만나면은 섬세한 소리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운의 흔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 무형의 기가 유형의 형질로서 갖춰지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땅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온갖 형태의 만물이 여기서 이제 생하는데 천지 자연간에는 이걸 하나의 조화로 보는 겁니다. 조화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저 천지 자연의 조화에 맞게 사람도 이 기운을 잘 소통시킬 수만 있다면 무병장수하고 하늘이 정해주신 그 수명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대개 이 기운을 잘 부드럽게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악을 잘 쓰면은 무병장수할 수가 있어요. 음악은 사람을 선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삿된 기운을 물리치고 사람을 선한 기운으로 만들어주는 그 기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천지 자연의 조화에 맞춰서 소리를 만든 게 바로 이게 율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려. 이게 율려예요. 율은 소리를 뜻한다면 여는 입구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 뭐냐면 사람의 등뼈를 뜻하는 글자예요. 사람을 지탱하게 해주는 등뼈.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음을 뜻하는 거예요. 율은 양이고 양의 소리를 율이라고 하고 음의 소리를 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는 양이지만 여기에 여운이 따라가잖아요. 그걸 여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게 소리를 통해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피리를 만들고 하는 이게 이 율려를 정하면서 그것을 소리의 형태로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피리예요. 피리.
옛날에 이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뭐 황제 때에 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나무를 끊어다가 소리를 내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저기 혹시 강의자전 책 보셨어요? 강의자전. 내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 하나? 예, 거기 강의자전에 보면은 부수가 214개가 있어요. 예. 저기 설문회자는 540개의 부수가 있는데 강의자전은 간략히 줄여가지고 214개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맨 끝에 부수가 뭐냐면 맨 끝에 부수가 17억짜리 피리약자. 예, 피리약자. 이 피리약자예요, 이게. 왜 강의자전에서 피리약자를 맨 끝에다가 뒀을까? 예? 부수의 맨 마지막에 피리를 뒀을까? 왜 그랬을까요? 완성. 아, 그렇죠. 그런 뜻이겠지. 강의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유추하게. 그렇지.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학문할 때는 자꾸 토론이 돼야 돼요. 토론이 돼야 돼요. 그냥 일방적 주입으로 하게 되면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야, 밥 먹는 법이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밥을 만들어가지고, 뭐, 반찬까지 다 해주고, 그냥 입에다가 딱, 뭐, 눈높이 수학?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석에 매이지 말고 경문을. 아, 그럼요.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은 그냥 가는 길, 야, 금강산 가는 길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야, 여기 다음에는 이렇게 꺾고 저렇게 꺾고 해가지고, 끝까지 금강산 가는 길까지 다 해주면은, 다음에 네가 한번 찾아가봐. 못 찾아가요. 우리 윤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더 못하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아니, 내 경우는 예외예요. 그러다가 또 안 해주시면 또. 이 사람의 이게 참 음악,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시사계절도 말이에요. 천지 자연에도 이 기운이 잘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천지 자연에도 이상 기운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연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왜 영가무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가무도. 내가 너무. 영원할 때 무도는 춤하고 관련해서. 다른 노래네요, 그죠? 예? 그렇죠. 무도. 영가무도. 무당할 때 저 문자 쓰죠. 예? 무당할 때 저 문자 쓰죠. 무당 무자가 아니라 춤추는 무자. 무도할 때. 무당할 때 무자는 이거고. 아니, 공부할 때.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또 한 글자 또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무도자 할 때. 예. 내가 너무 막 갈게 썼구나, 내가. 우리 시라는 게 있잖아요, 시. 여기 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학의 글을 보면은,
대학의 글을 보면 주로 시경의 글을 인용을 해요. 사서 중에 이 대학이 맨 첫 번째 글이에요. 초학자 입덕지문이다. 이게 초학자가 처음 덕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 대학의 글을. 근데 그 대학의 글에 보면 되게 시경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왜 그럴까? 초학자로 하여금 막 흥기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에? 아니, 그냥 절차탕모하면 그냥 되는 걸 갖다가 천피, 기우콘된 녹주의로다. 에? 저 기슭과 물고기를 보니까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학자가, 이야, 뭔가 막 기분이 막 들뜨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절차탕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흥기시키는 거예요. 시가. 근데 이 시가 갖는 뜻이 뭐냐면, 시는 언지하라. 뜻을 말하는 거다, 이게. 여기 절사자 썼지만은, 여기 마디촌자가 이게 마음심자 똑같은 거예요. 촌심. 뜻을 말하는다는 뜻으로 이게 시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가 갖는 의미가 뭐냐, 운율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막 흥기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시를 갖다가 흥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흥이하라. 이제 흥이 더 고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이 더 고조되면은. 영탄하는 거예요. 영탄. 말씀 원자에 길영자 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을 그냥 길게 그냥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을. 길게. 이게 영자예요. 감탄할 영자, 읊을 영자라고도 하죠. 그죠? 이게 더 이제 영탄, 감탄이 더 늘어나, 더 고조되면은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곡조,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노래 같자. 이게 더 이제 고조되면은 춤추는 거예요. 무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손으로서 춤추는 걸 무라하는 것이고, 발로 뛰는 걸 도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소리예요, 소리. 소리에 의해서 나중에 소리에 의해서 이게 막 흥이 겹다 보면은 무도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영가무도예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것인데, 대개 우리가 보통 영가무도 하면은 옛날 김일부 선생이 이걸 뭐 창안했다고 하지만 이건 창안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영가무도법이 있었어요. 전해져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예, 일부 선생이 그렇게 후학들에게 그 소리하는 법을 전했지만, 이게 음아어이우. 이 소리법이 우리 이제 불교계에서는 관세음보살 진언이 뭐예요? 관세음보살 진언이 옴마니 반매 훔 이거요. 그게 이 소리법하고 벗어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전통 소리법이 저 서역까지 갔다가 다시 이리로 온 거다. 이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노수환조다. 늙은 물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자는 고를 조자죠. 고를 조자. 말씀 언변에다가 두루 주자. 말씀 언변에다가 두루 주자 쓴 게 뭐냐? 두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빠짐없이, 예, 다 이렇게 펼쳐진 걸 말하잖아요. 자, 사람의 말이 이렇게 상대방의 거역됨이 없이 쫙 전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조자가 고를 조자예요. 예?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가 도를 행하려면 내 것만 갖고서 그냥 상대방한테 다가서면 상대방이 응해 주겠어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라고 하면은 무슨 뭐 형식을 중시하고 그리고 딱딱하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예를 행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중용책에 보면은 아이 뭐야 이게. 부부의 그 도를 여고 슬금이라 마치 비파와 검은고를 두드리듯 이 부부의 도를. 아이 저는 가끔 사람들 뭐 저기 뭐 추구이금 뭐 가끔 내고 그러잖아요. 꼭 보면은 뭐 축 결혼 축 뭐 너무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하면은 이런 글자 하나 딱 써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원앙백세라. 예. 정자를 써주셔요. 금슬 우지라 이렇게 서로 간에 금슬. 여기 비파는 어때요? 소리가 섬세하죠.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검은고는 우렁차지요. 남성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자꾸 크다고 해가지고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침탈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용책에 이 시경의 글을 갖다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나와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로서 가능한 거예요. 예라는 것은 너와 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부부지간에 서로 예를 갖출 수만 있다면, 예를 갖추고 상대를 대할 수만 있다면, 종신 불변, 고무신 꺾어 신으라고 해도 안 꺾어 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년 해로 할 수 있다. 아마 단명 요인은 맨날 싸우고 막 그냥 마음이 그냥 분탕질하고 이러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는 것이지. 요즘 시대처럼 뭐 옛날에 그 어떤 신혼부부가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치약 짜는 거 갖고 다퉈가지고 이혼했다는 또 3일 만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상대방을 존중하지를 않아요. 요즘 여자들도 보니까 어떤 TV 옛날 보니까 어떤 사람을 신랑 어떤 사람 원하냐 했더니 제 가방 잘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존경할 만한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야지. 왜 내 가방 들어주는 사람 배우자로 택하냐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상대방을 하찮게 보니까 치약 짜는 거 갖고 다투는 거예요. 치약 짜는 거 갖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집 애들한테 그래. 야, 너희들이 누구와 뭐 결혼하든 애비가 탓하지 않겠다마는 상대 존중할 만한 사람을 배우자로 택해라. 이 존중과 배려.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눈 안에 다 들어와야 돼, 그냥. 눈 안에. 벗어나면 그냥 용납을 못 해.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상대를 존중하면은 상대방이 조금 어디 선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나가지. 이건 뭐 그냥 조그만한 이탈도 용납을 못 해요, 요즘에 보면. 얼마나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금슬 화락이다. 화할 화자 즐거울 낙자. 금슬 화락이다. 금슬 우지다. 버두자 갈자. 부부 사이는 누구 하나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버두자도 써요. 버두자도. 그런 글자를 탁 써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